자, 사실혼 관계이긴 하지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남편을 폭행이랑 강간으로 고소를 합니다. 네, 어떤 남자가 고발이 됐어요. 네. 그 피의 사실은 폭행하고 강간인데 누가 고발을 했느냐 봤더니 그 고발한 여자가 아내였던 거죠. 물론 법적으로 아내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동거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실혼적인 아내가 고발을 갖다가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고발한 내용이 다 허위였던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무고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원이 선고를 갖다 한 겁니다. 집행유예 2년. 네네. 그렇다면 하재근 평론가, 이 도대체 아내는 도대체 왜 남편을 이런 흉악한 범죄로 고소를 했느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그 무슨 가상화폐 스터디 같은 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어떤 남성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성하고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됐는데 어느 날 자택에서 그 남성하고 부적절하게 두 사람이 있는 모습을 지금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부인한테 그 당신이 우리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빠뜨렸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남편을 이제 뭐 성폭행범 이런 식으로 무고를 했다는 겁니다. 앙심을 품고.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혼이지만은 네네. 파탄의 책임을 손해배상으로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저기 그 민법에 따르면 부부간의 의무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조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간에는 그런 사실혼 부부간에는 이런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다 있다. 이런 의무를 저버렸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런 것들을 위자료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자료가 뭐냐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혼 남편이 아내하고 또 그 불륜 남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부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 이게 발각이 무고 이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으니까 이게 밝혀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밝혀진 거예요? 네, 일단 작년 2월에요. 이 남성이 이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을 합니다. 예. 그 내용 자체는 이제 2017년 10월에 내가 잠든 사이에 내가 강간을 당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주먹으로 또 신체 부분들을 치고 뭐 다녔다.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2017년 10월이었잖아요. 이 요즘 고소고발 이게 용어가 좀 혼재되어 있는데요. 2017년 10월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제출을 한 거예요, 수사관서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요, 그 한 달 전, 즉 2017년 9월에 이미 이 둘이 가상화폐 문제로 이제 다툼을 크게 하고요. 네.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따로 살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그 물론 착오에 의해서 기재를 잘못했습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또 실제 단순 착오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 있어서는 이거는 실제로 없었던 일을 허위로 만들어내서 네. 거짓 고소 고발을 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근데 이게 정혁진 변호사, 이 정도로 허위로 만들어낸 건데 이 경찰이랑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런 게 안 밝혀집니까? 재판까지 가야 돼요?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 10월에 안 만났을 수도 있지만 설령 만나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상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강간죄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소까지 해가지고 재판까지 간 거는 조금 이례적이다.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무고죄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네. 이게 10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근데 이거 집행유예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초범이고 반성하고 뭐 그다음에 그 남편이 뭐 합의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형을 갖다가 낮춰준 건데 심심풀이로 이렇게 무고를 갖다가 했다가는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낮게 나온 거지만 아주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구속되는 거죠.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